계속 여자 비명소리가 제 친구가 본가가 시골이에요. 그리고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났고, 근데 그 시골에서 몇 번 소름 돋는 일들이 있었어요. 파묘면 최빈식 배우님이 하는 게 직관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땅이나 터에서도 영이 깃든다 생각하고 그 약간 풍수지리나 수맥이 흐르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. 그 동네에 사람들이 다 다니는 큰 길이 2개가 있었대요. 그 동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되게 동네 안에서 중요한 길인 거죠. 근데 아니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집이 A 길이 자기 땅에 걸친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 길은 내 땅이다. 이건 내 사유지니까 앞으로 이 길을 쓰지 마라. 이렇게 한 거예요.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이 섰던 길인데 이게 근데 막 엄청 옛날 일이 아니에요. 한 5년? 10년도 안 된 일이에요. 결국에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. 사람들이 그 길을 못 다니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욕을 했대요. 못된 마음씨를 가지면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길을 막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분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 길을 막았던 분은 남성분인데 그 2분이 이혼을 하시고 원래는 막 결혼 생활도 잘하시고 직업이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엄청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직업인데 그 직업을 파면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 길을 막은 순간부터 갑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길 막아가지고 그런 거네, 길 막고 이런 거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퍼진 거예요. 그 동네에서. 근데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A라는 길을 막았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동네를 떠나게 되고 사람들은 다시 그 A라는 길을 쓸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A길 B길을 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시 할 수 있게 됐는데 또 어느 날 그 동네에서 한번 산사태가 난 적이 있어요. 산사태 나고 난 후에 애들이 막 다치고 무너지고 이러니까 동네가 전체적으로 재점검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집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B라는 길이 내 사유지다라고 하면서 그 전 집처럼 또 길을 막은 거예요.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한 건물을 지으려면 지낼 공간이 필요하니까 거기 길에다가 컨테이너를 지어놓고 나 여기서 농막 지을 거니까 동네 사람들 아무도 쓰지 말고 여기는 이제 내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농막을 짓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내내 그 컨테이너에 살면서 농막을 이제 계약하고 농막을 다 짓고 한 거죠. 그래서 컨테이너에 이제 살다가 엄청 농막을 멋들어지게 졌으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. 그 농막을 들어가기 직전이 됐는데 그 컨테이너에서 주무시다가 그냥 돌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이 한 동네에서 그 길을 막았던 사람 2명이 다 이런 일이 생겼다. 친구들이 지금 썰 푸른 거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난 분은 그 욕심부려서 길을 막았던 그분만 집을 나가서 동네를 이사를 가고 푸셨던 아내분은 다시 치료가 되셔가지고 그분이랑 이혼하고 그 집에서 지금 다시 산다고 하시네요.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동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다 하는 말이 이 동네가 아무나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대요. 이 동네가 약간 터가 영험하고 그런 동네여가지고 아무나 와가지고 나 여기서 잠깐 살다 가야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동네다라고 얘기를 들었대요. 근데 거기가 시골이니까 별장처럼 집을 지어놓고 가끔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제 친구 옆집이 그렇게 별장처럼 지어놓고 가끔만 가는 집이었던 거야. 그 집주인분이 어떤 예술한다는 사람을 받은 거예요, 세를. 내가 이분 아는 분인데 시골에 살면서 예술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 사람한테 집을 내줬다. 그래서 내 친구네 가족들 집에도 찾아와가지고 인사도 시켜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곧 이웃이 될 사람이니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. 그래서 아, 네 하면서 인사도 잘하고 그랬대요. 근데 제 친구네 가족이 처음엔 예술가분한테 엄청 잘해줬대요. 자칭 작가라고 했대요. 그 사람이. 그 작가랑 약간 멀어지게 됐다라고 했었어. 자꾸 내 친구네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집에 초대해달라는 식으로 엄청 부담스럽게 구른 거예요. 막 밥 먹고 가고 싶다, 나도 이 집에도 들여달라, 이런 식으로 좀 과한 요구를 계속 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분을 약간 외면을 한 거지. 근데 내 친구가 아마 고등학생인가 그랬을 거야. 근데 어느 날 내 친구는 방을 혼자 썼는데 그 시골에는 고라니가 있어요. 근데 고라니들이 울 때 막 이렇게 우는 거 아세요? 약간 여자 비명 지르는 소리랑 비슷하거든요. 내 친구가 그날 잠을 자는데 계속 여자 비명 소리가 깨악 이렇게 들려가지고 내 친구는 아, 이거 고라니 소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. 왜냐면 그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릴 일이 없으니까 고라니 소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깍깍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안 멈추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이렇게 창문을 봤대.
창문을 봤는데 동네에 걔네 집 앞에 길 건너에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그 작가라는 사람이 진짜 하얀 색깔 소복을 입고 걔네 집을 보면서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야. 걔네 집을 노려보면서. 그 다음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 옆집에 작가라는 사람 미친 사람 같다. 우리 동네 나무 밑에서 소복 입고 우리 집 때려보면서 비명 지르고 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 부담스러워가지고 집에 못 놀러오고 하긴 했지만 너가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너가 꿈꾼 건가 뭐지 아니면 고라니 소리인데 잘못 들었나 뭐지 하고서는 엄마 아빠가 처음에 얘 말 안 믿어주셨대. 소복 입고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. 내 친구는 너무 억울한 거야. 실제로 봤는데 전날 엄마 아빠는 그 소리를 못 들으셨대. 그러니까 더 안 믿으신 거지.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또 며칠 뒤에 또 비명소리 들리는 거야. 친구가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또 봤는데 그 사람이 또 나무 밑에서 하얀 소복 입고 내 친구 집 보면서 또 비명 지르고 있었던 거야. 근데 그게 막 몇 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의 1시간을 계속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그랬는데 그날은 걔네 부모님도 그걸 보신 거야. 딸이 착각한 게 아니구나. 딸이 꿈꾼 게 아니구나. 이게 저 사람이 진짜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. 그래서 그 다음날 세를 내준 집주인분한테 연락하고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 옆집에 저런 이상한 사람 살게 할 수 있냐. 저 사람 바로 내쫓아야 될 것 같다. 이웃으로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.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대요. 댓글에 목 안 쉬나? 이랬는데 뭐 그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. 그 사람은 이제 실존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뭐 정신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제 아까 내 집 찾아오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거절했다고 하셨잖아요.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지 저는 무서워서 창문 절대 못 열었을 듯. 귀신보다 더 무섭다. 근데 난 이게 더 맞는 말 같아.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. 근데 여기서 또 소름 돋는 게 하나 제가 알려드릴까요, 여러분? 친구 4명이서 술을 먹으면서 내내 이 무서운 얘기를 했거든요. 신기 있다고 했던 친구 있죠. 걔가 저랑 사주가 똑같아요.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분 차이로 태어났거든요. 우리 사주메이트다 사주 쌍둥이다 이래요. 친구 4명이 다 기가 세다고 하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ABC의 친구가 있어요. 그러면 A 친구가 저랑 사주 똑같은 친구고 신기 있는 친구고 제가 집주인인 친구가 B예요. 그 아까 전에 그 풍수 그 동네에 살았던 그 친구라서. 그리고 또 한 명은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외가 쪽이 거의 다 스님이세요. 우리가 한참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집에 누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. 근데 애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야 누가 똑똑똑 했는데? 이랬어요.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막 무서운 얘기 하면서 약간 야 무서워 막 이렇게 하니까 옆집이나 밑집에서 쫓아온 줄 알고 집주인 친구 B한테 야 누가 똑똑똑 하잖아 이랬어요. 그랬더니 B랑 C는 엥? 뭔 소리야? 누가 똑똑똑해? 이랬어요. 심지어 우리가 그때 현관문이 있고 우리가 어떤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. 밖에서 현관문이 똑똑똑을 해야 되는데 방문을 닫고 들어왔는데 똑똑똑 소리가 들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야 누가 똑똑똑 하자는데 B랑 C는 엥? 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 신기 있는 A 친구가 밥 먹다가 야 나도 들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A 친구도 들었으니까 그냥 B랑 C가 떠들다 못 들은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근데 나 들었는데 왜 이거 왜? 뭐 이거 문제 있어? 이렇게 했어요. 집주인은 B가 아 내가 나가서 확인해볼게 이러고서는 진짜 똑똑똑 하고 저희가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친구가 확인하러 나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신기 있는 A 친구가 야 문 열지 마 이랬어요. 그냥 문 열지 말고 인터폰으로만 봐 이렇게 했는데 B 친구가 그걸 못 듣고 그냥 문을 확 열었는데 아파트거든요. 사람이 있으면 그 등에 불이 켜진대요. 근데 애 친구가 딱 열었는데 그 등도 불도 다 꺼져 있고 사람 아무도 없었어. 그러니까 문 닫고 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한 거야. 근데 이제 나랑 사주 똑같은 친구만 그 똑똑똑 소리를 들은 거야.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그건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. 그 친구 집에서 뭐가 떨어졌는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귀신 얘기를 해가지고 귀신이 온 건지. 나는 근데 그 집주인 친구가 문 여는 거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원래 앞귀에서 귀신 찾아오면 문 열지 말라 하잖아요. 그래서 나랑 그 사주 쌍둥이 친구가 문 열지 말라 그랬는데 걔가 문을 벌컥 열어버린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신기 있는 친구한테 엄청 혼났어요. 미국 공포영화에서 제일 먼저 죽는 애라고. A 친구랑 자기 작은 조씨만. 그래서 내 친구들도 그 얘기를 했어. 어떻게 사주 똑같은 애 2명만 그 얘기를 듣냐. 근데 나는 저 살면서 귀신 본 적 없거든요. 한 번도 없어요. 그 신기 있는 친구랑 있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. 열고 나서 가위 같은 건 안 눌렸어요 라고 했는데 그날 저희가 무서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그날 무서운 꿈을 계속 꿨어요. 근데 나머지 친구 ABC는 술 먹고 꿀잠을 자더라고요. 그래서 저만 계속 무서운 꿈 꾸긴 했어요 그날.
나쁜 귀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. 그래서 그날 뭐 근데 막 뭐 우리 해코지 되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귀신 얘기 하니까 뭐 장난치러 왔나? 자취하는데 오늘 밤은 엄마랑 자고 싶어요. 무서운 얘기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 자꾸 듣게 되네요. 그러면 제가 겪은 얘기 해드릴게요. 내가 아까 전에 저는 실제로 귀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이랬는데 와 내가 귀신을 만났다 저게 귀신이다 이런 적은 없는데 아까 전에 그 똑똑똑 했던 것처럼 약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네 라고 생각했는 건 몇 번 있거든요. 제가 초등학생 때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원래 약간 산이나 논이 있는 그런 시골에서 살면 산에 보통 그런 기운이 들어오잖아요. 진짜 유명한 굿당 이런 거 신점 보러 간다고 하면은 진짜 찐 무당들이 사는 굿당 같은 것들은 산 밑에 있고 이런 게 많아요. 근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약간 그런 동네였어요. 산이 있고 굿당도 되게 많고 기센 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. 제가 살았던 동네가 약간 그런 동네여서 우리 동네에서 그런 뭔가 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시골에서 학원을 다니면은 이제 학원이 몇 개 없으니까 이 동네 갔다가 막 저 동네 갔다가 그러니까 나는 맨날 학원차에 1시간 내에서 2시간? 이렇게 걸리니까 학원차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길은 거예요. 그래서 맨날 애들이랑 차에서 귀신 얘기를 했었어요. 어떤 오빠 그 오빠가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. 그 교회가 그 동네에서 엄청 오래된 교회여서 그런 썰들을 많이 들은 거야. 옛날에 우리 동네에 어떤 아줌마가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흔하진 않지만 그 보신탕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개를 먹으신 거예요. 이건 옛날 얘기라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떠도는 얘기예요. 근데 그 아줌마가 개를 먹다가 목에 다쳤대요. 목에 잘못 넘어갔는지 그 뒤로 그 아줌마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안 나고 개 짖는 소리처럼 났다라는 거야.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이게 콩콩콩 짖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랑 거리도 멀어지고 그 아줌마가 돌아다니기만 하면은 동네 개들이 다 짖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 아줌마가 하루 루틴이 있었대요. 저녁 10시만 되면은 맨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 같으니까 같이 맛받아서 짖을 거 아니에요. 밤 10시만 되면 동네 개들이 다 짖는다는 거야. 밤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했다라는 동네 옛날 무서운 얘기가 있었어. 근데 그 아줌마는 이제 그게 옛날 얘기니까 더 이상 살아있지 않잖아. 그랬는데 그 오빠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동네 이름이 막 무슨 리였어. 이게 무서운 이야기니까 무설이라고 할게요. 그 오빠가. 그러니까 무설이에 사는 애들은 한 10시쯤에 개 짖는 소리 나나 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무설이 사는 애였어.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난 그때 막 별로 겁이 없어가지고 진짜 신기하다. 그럼 진짜 10시에 혹시 또 짖는 거 아니야? 그 아줌마 아직도 귀신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? 나 무설이 사니까 내가 알아볼게 이렇게 했어. 하고 집에 왔어. 근데 그게 밤 10시고 초등학생들은 학원 끝나고 돌아가면 아무리 늦어도 한 4, 5시인데 내가 당연히 그 집에 가면 까먹지. 그래가지고 내가 밤이 돼가지고 나는 엄마 방에서 잤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우리 집 개가 엄청 짖는 거야. 그래가지고 사람 지나가나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개가 짖기 시작하면서 동네 개들이 다 짖는 거야. 왈왈왈왈왈 이렇게 하는 거였어. 아니 우리 개 왜 짖지? 하고서 내가 엄마 핸드폰을 봤다? 근데 그때가 10시인 거야. 그 10시가 되니까 갑자기 동네 개들이 짖는 거야. 근데 사실 그때 정확히 10시는 아니었어. 9시 50분이었어. 내가 그때 좀 충격받아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가 딱 9시 50분이었는데 그 10시가 되기 10분 전에 동네들이 다 짖더라고. 그리고 한 10시까지 개들이 짖었던 걸로 기억해요. 이거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야. 개 짖는 목소리 아줌마 귀신이 아직도 돌아다니나? 그때 그랬지.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냥. 아줌마가 빨리 나오셨나봐. 10분 먼저 짖어서 아줌마 빨리 나왔나봐. 비가 센 산 밑에서 내가 살았다고 했잖아요. 그런 적도 있었어. 갑자기 엄마랑 자려고 누웠어. 막 우리가 밤에 막 TV 보고 영화 보고 이래가지고 새벽 2시였거든요? 근데 새벽 2시에 갑자기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야. 그러면서 곡소리 나는 거예요. 근데 옛날에 그거 알아요? 그거 돌아가시면 과마처럼 관 놓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막 너너너너너너 하면서 곡소리 내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문화가 있잖아요. 상여 도는 거. 그래, 사람들 똑똑하다. 상여 도는 게 있잖아요.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거를 그 당시에 나도 어렸으니까 거의 200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가끔씩 상여 도는 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는데 시골엔 요즘에도 돈다고요? 그렇구나. 새벽 2시에 갑자기 막 딸랑딸랑 하면서 상여 도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막
곡소리 노래 부르면서 시골이니까 집들이 막 다 띄어서 있었거든요. 솔직히 난 낮이었으면은 별 생각 안 하거든요. 낮에는 그런 소리 들은 적 몇 번 있었는데 그날은 새벽 2시에 상여 드는 소리가 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자려다가 엄마한테 엄마 이 소리 상여 드는 소리 아니야?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러네 상여 드는 소리네 이러길래 내가 엄마한테 근데 새벽 2시에도 상여 드는 사람이 있어? 밤에 돌아가셨나? 그런가 보네 하고서는 그냥 잤거든요? 그러니까 보통 이거 다 낮에 한대요.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. 근데 애들이랑 귀신 얘기할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. 두부 장수 아니냐? 두부 파는 아저씨? 새벽 2시에 찹쌀떡 아저씨였겠죠. 착각하셨겠죠. 무서우니까 찹쌀떡 아저씨였던 걸로 합시다. 또 하나가 있어. 내 친구 엄마가 겪은 썰이야. 여러분 종교 중에 원불교라는 종교 있는 거 아세요? 근데 저도 그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모르겠는데 뭐 교회면은 막 집사님이 있고 뭐 불교면은 막 보살님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원불교에는 교무님인가?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.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가지고 제가 뭐 단어 같은 거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만약 혹시 원불교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. 근데 내 친구 어머님이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원불교의 교무님이셨대. 이제 그 종교 안에서 뭐 수행이나 업무 같은 거를 하시는 분이었나 봐. 근데 이제 교인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할 때 가가지고 약간 도와주고 어떤 의식을 치르는 그런 게 있대요.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저희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런 의식을 치러주시고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교무분들은 사실 그 돌아가신 분당 개인적인 친분이나 뭐 아는 사이가 전혀 아니고 친구 엄마가 의식을 치르려고 그 관 앞에서 눈을 감고 의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거 제 친구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준 썰이에요.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귓속말로 내 다리 좀 찾아줘 이랬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 친구 엄마가 기도를 하다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이게 뭐지? 한 거야. 소리를 듣고도 어쨌든 계속 기도도 해야 되고 의식도 해야 되니까 그걸 그냥 계속 하셨대. 그랬는데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찝찝하더래. 이 사람이 뭔가 미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이대로 장례를 다 치르기가 약간 너무 마음이 찜찜하더래요. 그 가족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. 제가 사실 아까 전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내 다리 좀 찾아줘 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그 가족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. 근데 이게 되게 옛날 일이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건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얘기니까 한 30년도 더 된 얘기일 거예요. 이제 그분이 할머니였대요. 돌아가신 분이 할머니였는데 사실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실제로 한쪽 다리가 없으셨던 분인 거예요. 근데 그 내 친구 엄마는 그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는 그분이 관 안에 있고 영정사진만 보니까 몰랐는데 그거 보니까 옛날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잘렸대요. 그랬는데 그 잘린 다리를 그 돌아가신 분의 집 마당에 묻어놨다라는 거예요. 거기에다 묻어놓고 평생을 사신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몇십 년 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귓속말로 내 다리 좀 찾아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. 가족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그 마당을 다 파내가지고 다리 유해를 찾아서 같이 이제 훔치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마지막 썰인데 저희 엄마가 약간 기가 세시거든요. 엄마가 어디에 사무실을 구하신 적이 있어요. 이제 세를 내고 사무실을 구하셨는데 이제 그 사무실의 옆집이 식당이었어요. 그 식당 주인분이 그 사무실에 건물 주셨어. 식당 주인분이 아줌마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가 너무 세서 무당이 될 수도 있을 팔자인데 자기가 그 기를 눌러서 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식당 사장님이 약간 그런 분이셨어. 딱 봐도 약간 기도 엄청 세 보이고 근데 저한테는 되게 잘해주셨어요. 막 애기 하면서 저도 되게 예뻐해주시고 우리 엄마도 되게 예뻐해주신 거야. 우리 엄마가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쪽잠에 주무신 거예요.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계속 막 애기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더래. 막 깔깔깔대는 소리가 잠결에 계속 들려가지고 이게 막 꿈인 것처럼 들리는 거 있잖아요. 내가 꿈을 꾸는 건지 내 옆에서 사람이 있는 건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때 근데 엄마도 약간 은연중에 안 거지 이게 뭐 진짜로 애기들이 엄마 사무실에 뛰어다닐 일이 없잖아. 근데 바로 옆집이 식당이니까 그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날 식사를 하면서 여기 애기들이 있네요? 이렇게 우리 엄마 물어봤대. 그 아주머니가 바로 알아듣고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자기가 기가 세네 이렇게 하신 거야 우리 엄마한테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엄마 사무실이 있었던 건물이 옛날에
불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살던 가족들이 다 돌아가셨대. 근데 이제 그 집에 애기들이 2명인가 있었는데 그 애기들만 안 가고 계속 거기서 산다는 거야. 그 애기들의 영혼이. 근데 이제 그 할머니는 그 애기들이 보이는데 누군가를 해치거나 그럴 존재들이 아니어가지고 손녀 보듯이 그냥 그 애기들이랑 사시는 것 같았어. 우리 엄마도 기가 세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냥 자는데 애기들이 뛰어다니길래요 이러고 그 뒤로 또 엄마는 계속 그 사무실을 쓰셨고 집주인 사장님이 막 나한테도 얘기를 해줬어. 애기들이 진짜 있냐 그랬더니 애기들 있고 가끔씩 할머니 도와줘 막 할머니 후안 켜줬어 이러고 가보면 할머니가 까먹고 환풍기 틀어놓고 뭐 이러면 애기들이 불날까봐 알려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래서 저도 거기서 낮잠 자고 이런 적 많은데 저는 한 번도 뭐 애기들 목소리 듣거나 느낀 적은 없는데 엄마는 몇 번 그렇게 들렸다고 하더라고. 저는 그렇게까지 기가 안 센가 봐요. 여러분 다 어깨 털으래요. 어깨 터세요. 퇴퇴퇴. 아이 그런 거 하지마. 뒤에 저거 뭐예요 이런 거 하지마. 뒤에 누가 있어? 음수 버리러 나가셔야 되는 분들, 샤워하셔야 되는 분들 무섭다고 안 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하면서 샤워하세요. 오늘 라이브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뭐야? 나 방금 천장에 어떤 막 빛이 돌아다녔어. 뭐 거울 비친 거야 뭐야?